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어떻게 다른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당신은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에서 일어나 늘 먹던 대로 아침을 먹고 비슷한 패턴의 옷을 걸치고 익숙한 길을 따라 출근한다. 어제와 똑같은 동료들과 늘 하던 익숙한 일들을 하는 동안 동료들은 어제와 똑같은 감정 버튼을 누르고 당신은 똑같이 반응한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인해 똑같은 생각을 떠올린다.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늘 하던 대로 식사를 하고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붙들고 있다가 잠자리에 든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되고 당신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되며 감정적으로는 과거 속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과거가 당신의 미래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삶의 환경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몸에 기억된 느낌들보다 더 커져야 한다. 바로 몸을 새로운 마음에 길들이는 것.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자 자기 창조의 핵심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잠재의식적 마음속에 들어가 그것을 새롭게 재프로그래밍하는 법을 배우고 낡은 생각과 느낌의 패턴을 끊고 새로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재연결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된다. 특히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내면 일기 기법과 새로운 내가 되는 사주 명상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길을 만나게 된다. 안녕하세요. 낭낭 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조 디스펜자 지음, 편 기욱 옮김, 샨티 출판의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가 되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은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제8장, 명상, 신비를 벗다 꼭지를 낭독합니다. 명상에 대한 첫 번째 정의, 자아에 익숙해지기. 티베트어로 명상은 곰이라고 하는데 친해지다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명상을 자기 개발이나 자기 관찰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무언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찰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한다. 변화를 일으키는 데 열쇠가 되는 순간은 그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위치로 갈 때이다. 이러한 변화는 행동가에서 관찰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운동선수나 연기자가 그 기술이나 연기력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대부분의 코치들은 비디오로 찍은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전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과거 자아와 새로운 자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 어떤지 모르고서 어떻게 그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멈출 수 있겠는가? 나는 변화의 이 단계를 묘사할 때 폐기학습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자신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예전의 나와 새로운 나를 모두 보아야 한다. 나의 모습을 정확하고 면밀히 관찰해서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 감정, 행동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간에겐 이미 이러한 관찰을 할 수 있는 전두엽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관찰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다. 어제의 나로 살기를 멈추기로 결심한다. 잠재의식적 작동 시스템에 뿌리를 둔 오래되고 습관적인 자아의 무의식적 측면들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이제 자신의 어떤 것이든 바꿀 수 있는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뭔가를 진지하게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자 할 때 보통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리고 어제의 나를 여러 측면에서 알아차리고 새로운 나와 관련된 행동들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불행하기를 그만두는 것이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을 그만하고 고통과 슬픔, 비참함의 감정을 느끼기를 그만하는 것이다. 부유하고 싶다면 가난하게 만드는 행동을 그만하겠다고 결심해야 할 것이다.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하지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제의 나로 살기를 멈추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공간이 생긴다. 눈을 감고 몸을 고요한 상태에 두고 직선적인 시간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며 외부 세계에서 오는 자극을 제거하면 오로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만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무의식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우리 안에 자동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명상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너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명상이다. 예전의 나로 머무는 대신 과거의 내 모습을 여러모로 알아차리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의 정체성을 이루던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있는 의식 자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예전의 자아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존재가 아니다. 알아차림의 상태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주관적인 마음을 객관화하기 시작한다. 우리 자신이 된 과거의 습관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그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에 자신을 분리해 거꾸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몸과 마음의 그 습관적인 상태를 의식적으로 제어하게 되면 함께 발화하지 않는 신경세포들은 더 이상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어제의 자아라는 신경 하드웨어를 제거하면 우리는 더 이상 똑같은 유전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된다. 우리 자신이 된 습관을 깨고 있는 것이다. 새롭고 더 큰 자아의 모습을 생각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어떤 생각, 어떤 행동, 어떤 느낌도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어제의 자아를 관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제 새로운 자아와 친해져야 할 때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더 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전두엽의 스위치를 켜고 새로운 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제의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뇌를 작동시키기 시작한다. CEO인 전두엽은 그 새로운 질문을 받아들여 뇌의 나머지 부분을 훑어본 뒤 저장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새로운 생각의 모델에 매끄럽게 결합시킨다. 그리고 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숙고의 과정에서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진다. 위의 근본적인 질문을 깊이 생각할 때 신경세포들은 새로운 순서와 패턴, 새로운 결합 방식으로 발화되고 연결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뇌를 다르게 작동시킬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행동을 계획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떠올리고 몸과 마음의 새로운 상태를 꿈꾸다 보면 전두엽이 스위치를 켜고 환경, 몸, 시간이라는 빅3의 볼륨을 낮추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적인 경험이 되고 신경계 속에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설치되며 새로운 자아로서 존재하는 경험이 뇌 속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날마다 반복한다면 우리의 이상은 익숙한 마음 상태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생각에 집중해서 그것이 말 그대로 경험이 되면 그 최종 결과물로 감정이 만들어진다. 감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내가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고 이 새로운 느낌에 익숙해진다. 몸이 그 경험을 현재의 현실이 된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몸은 실제 삶 속의 물리적 사건에 앞서서 바로 지금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제 당신은 시간을 앞서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함께 작동하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이 새로운 존재 상태가 익숙해질 것이다. 새로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부 환경이나 몸의 감정적 욕구에 흔들리지 않고 또 시간보다 더 커진다면 무언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양자 법칙이다. 요약해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하지 않는 과거의 내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전부이다. 바꾸고 싶은 어제의 자아, 그 자아의 습관적인 생각, 행동, 감정을 알아채서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발화하지 않고 예전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유전자들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말이다. 그런 다음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반복해서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새로운 수준의 마음을 발화하여 연결하게 될 것이고 이 마음이 익숙해져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몸을 그 새로운 자아에 맞게 감정적으로 조건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변화이다. 명상에 대한 두 번째 정의, 자아를 일구기. 명상은 산스크리트어로 디야나라고 한다. 자아를 일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명상에 대한 이 정의를 특히 좋아한다. 이 의미가 주는 은유적인 가능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원 가꾸기나 농사 짓기처럼 땅을 일굴 때 우리는 삽이나 여타 도구를 가지고 굳어진 땅을 갈아엎는다. 새로운 흙과 영양분을 골라주어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말이다. 미처 뽑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난 계절의 작물과 눈에 띄지 않던 잡초, 시간이 흐르며 땅 위로 드러난 바위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지난 계절의 작물은 예전의 나를 규정짓던 익숙한 생각, 행동, 감정의 산물들을 상징한다. 잡초는 잠재의식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는 오래된 태도나 믿음,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일들의 정신을 빼앗겨 미처 알아채지 못하던 것들이다. 바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표면으로 올라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장애물과 한계를 상징한다. 마음의 새로운 정원을 가꾸어 나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새 정원을 가꾸거나 작물을 심는다면 새 열매를 수확하기 힘들 것이다. 과거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어떤 새로운 미래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새로운 삶을 창조할 새로운 생각과 행동과 감정의 씨앗을 심어 새로운 나를 일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라는 정원에 있는 과거의 낡은 흔적들을 깨끗이 지워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런 일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우리는 씨앗이 아무데나 흩뿌러져 그중 지극히 일부만 결실을 맺는 야생의 식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일구는 것에는 의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언제 흙을 갈 것인지, 언제 무엇을 심을 것인지, 각자의 작물을 어느 정도씩 심을 것인지, 물과 비료를 어떤 비율로 섞을 것인지 등등 의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계획,
노력과 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날마다 의식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특정 주제에 관심사를 키워나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자기의 관심 영역을 깊이 연구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자기를 읽은 사람이란 자기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할지를 신중히 선택하고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사람을 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한순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읽을 때는 자신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자아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꼭 필요하다. 일들이 알아서 거절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해서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의식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함이다. 명상을 통해 새로운 성격을 읽을 때 우리가 구하는 풍성한 성과는 곧 새로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마치 정원을 일구는 것과 같다. 마음이라는 정원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결과물은 땅에서 수확하는 작물과 똑같다. 정성 들여 잘 가꿔야 한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명상 과정은 한마디로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깨고 새로운 자아를 다시 만드는 것. 과거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는 것. 낡은 시냅스 연결을 쳐내고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것. 과거의 감정을 기억에서 지우고 새로운 마음과 감정에 몸을 길들이는 것. 그리고 과거를 놓아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몇 가지 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나 느낌에 무의식적으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관찰력과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 자신이 되어버린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변화시킬 원하는 과거의 특성, 경향, 기질을 선택하고 그 한 가지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하며 시작할 수 있다. 화가 났을 때 내 생각의 패턴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화난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 또 튀어나오는가? 몸에서는 화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무엇이 나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인식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변화의 과정은 먼저 폐기 학습을 한 다음 다시 학습할 것을 요구한다. 학습이란 뇌 신경세포들을 발화해서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고 폐기 학습이란 신경회로망을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멈출 때 습관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감정적 중독을 차단할 때 과거의 자아는 신경학적으로 잘려나가기 시작한다. 신경세포들 사이의 모든 연결이 기억을 구성한다면 그 신경회로망들이 해체될 때 과거 자아의 기억들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삶과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 마치 다른 생의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 기억들은 이제 어디에 저장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영혼의 지혜로 저장될 것이다. 몸에 신호를 보내던 과거의 생각과 느낌이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중단될 때 그 제한된 감정에서 해방된 에너지는 양자장 안으로 풀려난다. 우리는 풀려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운명을 설계하고 창조한다. 명상을 변화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향을 뿌리 뽑고 원하는 것을 읽어나가는 데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그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바로 신비가들이 수세기 동안 해온 일이다.
이 책은 변화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신비가들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과정을 묘사하는 용어가 달라졌을 뿐이다. 몸, 환경, 시간에 대한 중독을 깨는 것이라는 결론은 같다.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에만 변화할 수 있다. 이 빅3보다 더 크게 생각할 때에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를 통제하는 무의식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왔다. 명상은 그 통제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 프로그래밍된 반응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장악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옮겨갈 때 보이는 나와 진짜 나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기 시작한다.